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대통령 선거 덕분에 꿀맛 같은 징검다리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 게시글에서 올려드렸던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변경되는 세율은 어떤지, 그리고 도입이 됐을 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15%씩 원천 징수되고 있는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가 35%까지 인상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미 노후 대비로 월 500만 원에 맞춰서 배당주를 담아두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모두 계획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우리 은퇴 계획에 직격탄이니깐요. 일단 배당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그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인 OBBB 액트 때문입니다. OBBB는 원 빅 뷰티풀 빌의 약자로 다소 유치하지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청구서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섹션 899가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강화 내용입니다. OBBB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법인세 감면 연장,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구조 개편, 사회보장 지출 축소, 국방 예산 확대 등의 대대적인 감세 및 예산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내용인 해외 투자자 대상 과세 강화 부분이 섹션 899이고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핵심 내용인 거죠. 현재 이 법안은 25년 5월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215, 민주당 214로 가까스로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트럼프가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BBB 법안의 섹션 899는 어떻게 해서 도입되게 되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섹션 899의 적용 대상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안에는 대상이 미국이 지정한 차별적 외국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 국가의 정부, 개인, 법인, 투자기관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때 차별적 외국 국가 여부는 미국의 재무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차별적 외국 국가에는 어떤 케이스가 해당할까요? 먼저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있습니다. 또 저과세 이익규칙, UTPR을 도입한 국가도 해당하는데요. 저과세 이익규칙이란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의 이익을 집중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15% 미만 과세 시 다른 국가가 세금 추가 징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을 시행한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 법안의 도입 배경은 디지털세 등으로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타격을 가한 유럽 등에 대한 정치적인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재무부가 대상 국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패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 조세주권 수호의 측면과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섹션 899가 도입이 되면 우리는 현재 15%만 부담하던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최대 3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배당 총액이 세전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한국에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유지됩니다. 미국 주식의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는 22%이긴 하지만 분리과세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35%는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PTP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세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미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세금이 2배가 늘어나면 수익률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게 되고 이는 증시의 단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한 주식이라도 배당률만 유지가 된다면 주가 하락에 따른 배당 수익률 상승으로 저감매수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먼저 37%의 배당소득세 부과가 시작된 PTP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고배당 일드맥스의 미래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P는 퍼블릭리 트레이디드 파트너십의 약자로 이 종목들은 파트너십 즉 조합 개념이라서 보통 주식회사 개념의 상장 주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동사업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의 특성상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율인 37%를 23년 1월 이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2년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배당이 아닌 사업활동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봐서 15.4%를 원천 징수했습니다. 이제는 23년 1월부터 미국에서 원천 징수로 37%를 과세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보다 높은 배당소득세를 이미 부담했으니 추가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PTP 종목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을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대부분 석유나 가스의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 그리고 운송 인프라 관련 산업 분야에 속하고 연간 8에서 9% 수준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23년 1월 이후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 보기는 어려우니 대표적인 세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PD인데요. EPD는 석유가스의 파이프라인, 저장, 운송, 가공 등 미드스트림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즉, 원유가스를 직접 채굴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중간 유통 및 운송 인프라를 운영하여 안정적 수수료 기반 수익을 창출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22년 12월에 살짝 하락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세금 37%가 부과되기 시작한 23년 1월부터는 오히려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1월 24.23달러였던 주가는 25년 6월 2일 31.05달러까지 상승하여 28%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8에서 9%의 배당 수익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50%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T는 고배당을 추구하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EPD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미드스트림 에너지 PTP 종목인데요. 역시 23년 1월 배당 시행 전에는 하락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가 수익률 50%를 기록했고 이 종목 역시 연간 배당 수익률이 89%씩 꾸준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MPLX인데요. 미국 대형 정유회사인 마라톤 페트롤륨 코퍼레이션이 2012년에 설립한 자회사로 에너지 운송, 저장, 가공 등의 미드스트림 인프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역시 주가 흐름을 보면 앞서 본 두 종목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23년 1월 3일 32.58달러이던 주가는 51.40달러까지 상승해서 무려 58%가 상승했고 이 종목도 매년 배당이 8에서 9% 수준입니다. 세 종목 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 수준이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에 비하면 주가와 배당이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주가 상승의 모습을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옵션 거래를 중심의 커버드 콜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 상품은 애초에 자본환급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주가 자체가 우상향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 재투자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증가는 배당주의 상승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이 고율의 세율은 미국의 차별적 세제를 적용하는 미국 재무부가 선정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OBBB 법안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배당률은 올라가게 되고 기회입니다. 배당만 잘 나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리부터 겁먹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도에 대해서 PTP 종목들을 예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운영 중인 멤버십 잠시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 잠깐 홍보해 볼게요. 일단 이번에 1년 프로젝트로 시작한 MSTY 실전 투자 일기는 공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 말과 6월 초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MSTY에 투자하고 매월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년 뒤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모두를 키우기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에 가입하시면 매일 제 계좌에 있는 MSTY 수익률 현황과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으며 관련 뉴스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제 포트폴리오 구경하기인데요. 여기에 가입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익률 변화나 주간 계획을 매주 공유해드리고 간혹 중요한 자리에서 회원 전용 차트 분석을 올려드립니다. 주간 리포트 양식은 제 투자 종목의 비중, 수익률, 현재까지 실현 수익, 그리고 다음 주 주요 경제 이슈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올제와 함께 투자하기는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제가 그날그날 사고 파는 종목들을 전부 알려드립니다. TQQQ를 추가 매수하거나 팔란티어를 매도하거나 이런 모든 매수 매도의 순간을 실시간 게시글로 알려드리고 있어서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망한 신규 투자 종목들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올제와 함께 투자하기를 선택하시면 당연하게도 앞서 본 MSTY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공유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운영 중인 멤버십에 대한 간단한 소개드렸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큰 수익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힘차게 출근하시죠. 감사합니다.